스마트 플레이스에 업체를 정상적으로 등록했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검색어로 검색하면 내 업체가 잘 안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서울 신도림에서 파티룸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네이버에 신도림 파티룸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려도 제 업체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업종도 장소 대여로 제대로 등록돼 있었고 실제로 신도림에 있는 파티룸인데도 말이죠. 계속 찾아보니까 대략 5페이지 정도까지 내려가야 제 업체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 키워드를 잘못 넣었나? 아니면 스마트 플레이스를 다시 등록해야 하나? 그런데 저는 신규 등록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존 스마트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업체 정보를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살펴봤습니다. 찾아오는 길, 가격, 업체 소개, 대표 키워드, 사진, 그리고 주차나 편의시설 같은 부가 정보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이 반영된 뒤 똑같이 신도림 파티룸을 다시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직접 확인한 당시에는 약 5페이지권에 있던 제 업체가 1페이지, 세 번째 위치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확인했을 때 꽤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바꿨기 때문에 순위가 올라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 정보를 동시에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것 하나만 바꾸면 무조건 상위에 노출된다거나 특정 키워드를 넣으면 순위가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대신 스마트 플레이스는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는데 검색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부터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수정했던 과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플레이스 신규 등록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업체 신규 등록으로 들어가서 업종을 선택하고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업체명과 주소, 사진, 상세 설명, 대표 키워드 같은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운영하면서 느낀 건 네이버에 내 업체가 등록돼 있다는 것과 고객이 검색했을 때 나의 업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저 역시 업체는 이미 등록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등록 여부가 아니라 업체 정보가 어떤 상태로 들어가 있느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바꾼 건 이외로 대표 키워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수정한 건 찾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기존에 작성해둔 찾아오는 길을 다시 읽어보니까 정보가 여러 군데 섞여 있었습니다. 저야 매일 가는 공간이니까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지만 처음 오는 고객 입장에서 읽어보면 실제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하나 정했습니다. 실제 고객 한 명이신 도림역에서 처음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중간에 어떤 건물이나 랜드마크를 보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건물로 들어오면 되는지 이 순서대로 다시 적었습니다. 문장도 최대한 짧게 나눴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도림이라는 단어를 억지로 여러 번 집어넣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이 실제로 읽었을 때 길을 이해할 수 있는가? 저는 그 기준으로 찾아오는 길을 수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수정한 건 상품 이름과 가격입니다. 기존 상품명은 운영자인 저는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지만 처음 보는 고객은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상품명만 봐도 무엇을 예약하는 상품인지 알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낮 8시간 단독대관, 저녁 8시간 단독대관, 금요일과 토요일 온라인, 원하는 시간만 자유대관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가격도 함께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합니다. 고객이 상품명을 보는 순간 내가 무엇을 예약하게 되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마트 플레이스를 보고 있는 사람은 우리 업체를 공부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른 업체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굳이 고민하지 않고 다음 업체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업체 소개였습니다. 기존 업체 소개도 처음부터 다시 작성했습니다. 예전에는 공간의 시설이나 특징을 먼저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첫 문장부터 여기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 공간인지 바로 알 수 있게 작성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신도림에서 생일 파티와 친구 모임부터 소규모 팀, 워크숍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단독대관 공간, 펀커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생일 파티, 친구 모임, 동호회, 소규모 회식, 영화나 스포츠 경기, 단체 관람, 프로젝트 회의, 팀 워크숍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탁구대, 포켓볼, 보드게임, 빔 프로젝터, 대형 스크린, 마이크 같은 시설을 정리했습니다. 네 번째는 대표 키워드였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욕심이 있었습니다. 제 업체가 신도림뿐만 아니라 구로, 문례, 영등포 같은 주변 지역에서도 전부 노출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 키워드를
넓게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리하면서는 실제로 제 업체 자체를 설명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좁혔습니다. 신도림 파티룸, 파티룸 생일 파티 공간 대여 단독 대관 이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표 키워드에 특정 단어를 넣었다고 해서 그 검색어에서 바로 순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역시 대표 키워드만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정보들을 전부 함께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 키워드를 상위 노출을 위한 마법 같은 단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업체가 무엇을 제공하는 곳인지 설명하는 정보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수정하고 나서 다음으로 본 것이 사진입니다. 글에는 탁구대가 있습니다. 포켓볼이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정작 사진을 봤을 때 그 시설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설명의 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사진부터 다시 골랐습니다. 단순히 가장 예쁘게 나온 사진보다는 사진 한 장만 봐도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소개글에 적어놓은 시설들이 실제 사진에서도 확인될 수 있게 했습니다. 탁구대를 적었다면 탁구대가 보이는 사진, 포켓볼을 적었다면 포켓볼이 보이는 사진, 대형 스크린을 적었다면 실제로 대형 스크린이 보이는 사진, 이런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결국 글과 사진이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게 만든 겁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주차나 편의시설 같은 부가 정보였습니다. 주차 정보, 제공시설, 반려동물 동반 여부, 결제 관련 정보, 홈페이지나 SNS 같은 내용입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가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 하나하나가 실제로 검색 순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주차 여부는 예약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어있거나 부족했던 내용들을 실제 상황에 맞게 최대한 채웠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길, 상품과 가격, 업체 소개, 대표 키워드, 사진, 부가 정보를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변경 사항이 반영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약 하루 뒤 다시 네이버에서 신도림 파티룸을 검색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당시 검색 결과에서는 기존에 약 5페이지 정도에 있던 펑커존이 1페이지 세 번째 위치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찾아오는 길만 바꾸면 1페이지로 올라간다. 대표 키워드를 이렇게 넣으면 올라간다. 사진을 바꾸면 상위 노출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검색 결과에는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할 수 있고 검색 순위도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여러 항목을 동시에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스마트 플레이스 정보를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한 이후 제가 직접 확인한 검색 결과의 위치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마트 플레이스를 관리할 때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올라갈까? 이 질문부터 시작하면 계속 기술적인 방법이나 상위 노출 방법만 찾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꾸면 훨씬 단순해집니다. 네이버와 고객이 내 스마트 플레이스를 봤을 때 이 업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업종과 업체 소개가 맞는지, 상품과 가격이 이해하기 쉬운지, 대표 키워드가 실제 서비스와 관련돼 있는지, 사진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돼 있는지, 주차나 편의시설 같은 정보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각각의 정보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전부 같은 업체를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스마트 플레이스를 등록한 분이라면 무작정 업체를 다시 등록하거나 대표 키워드만 계속 바꾸기 전에 다음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스마트 플레이스를 새로 등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등록돼 있던 업체 정보를 하나씩 다시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 경우에는 그 작업 전과 후에 검색 결과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플레이스의 업체는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는데 원하는 검색어로 아무리 찾아도 내 업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대표 키워드부터 계속 바꾸기 전에 내 플레이스 전체가 고객에게 내 업체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직접 운영하면서 수정해보고 얻은 결론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 스마트 플레이스가 검색 시 보이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무료 자가진단표를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